에, 오늘 이 시간에는 오행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갔느냐. 사실 뭐 오행학이라고 해서 별칭을 붙여서 우리가 오행학이라고 하고 오행의 이용이라든가 이런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오행 자체, 즉 음양과 오행 자체가 우리들의 일상의 모든 생활을 관장하고 있다고 보면 별도로 끄집어내서 오행학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사실은 사람들이 조금 편리성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지 우리들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음양과 오행에 배석되어 있는 것을 알면 꼭 굳이 뭐 오행학을 뭐 따져서 배워야 된다 뭐 이럴 것까지는 굳이 없는데,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행이라고 하면 좀 왜소한 그런 좀 낯설은 그런 단어로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오행을 어떻게 응용 발전해 왔느냐. 사실이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음양과 오행 속에 끊임없이 들고 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과거의 어떤 역사나 어떤 시대마다의 그 흥망성쇠, 그것이 자연의 이치 아니에요? 하나가 나와서 커서 또 무언가 세력을 이루고 또 그 세력은 나름대로 그 번성한 문화를 꽃피우고 또 어떤 계기에 의해서 또, 또 서서히 망해가느냐 아니면 급격하게 망해가느냐. 그것은 뭐예요? 어떤 다른 세력에 의해서 또 이 공격을 받거나 또 우리가 또 공격을 하다가 또 망하는 수. 이 세상 이치란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로 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간 사람이 꼭 얻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상대방으로부터 얻어 맞고 오는 경우도 있죠. 세상은 때때마다의 행위가 무엇에 의해서 어떤 기운에 의해서 생성되고 소멸되어 가느냐,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오행과 음양 오행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음양 오행 그러면 좀 쉬운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 흔히 뭐 저도 뭐 어느 뭐 몇 년도에 무슨 학설이 있었다 이런 굳이 뭐 계산할 것 없고 우리가 이제 널리 보면은 이제 당나라 시대의 그 오행학으로서 발전한 것이 당사주라는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주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 시대에 이허중이라고 하는 분이 생년월일시를 말하자면 이제 생극재화의 그 왕상휴수론 즉에 의해서 생년 태어난 해를 중심으로 해서 운세의 기륭하변을 통변한 학설이죠. 이제 근세에도 많으신 분들이 당사주에 관계된 모든 학문이나 학설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도 더러는 그 말하자면 당사주에 말하자면 그 거기에 연구를 많이 하셔서 남들의 그 기륭을 봐주고 그 당사주는 마다의 그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그 그림이 간단한 그림 같지만 실상은 그 그림 속에 어마어마한 뜻들이 들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것으로 말하자면 이제 점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당사주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12개의 그, 그 지지의 기운에 의해서 천귀성, 천액성, 천곤성, 천파성, 천간성, 천문성, 천복성, 천역성,
천고성, 천인성, 천예성, 천수성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태어난 해가 무슨 해다. 그러면, 그러면 그 천간성에 속한다. 그럼 이제 천간성에 속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또 3월 달이다. 그러면 이제 3번 넘어가죠. 그럼 천간성 다음에 천문, 천복, 천역성이 되는 거죠. 천역성이 또 이제 월주 중심에 또 보게 되고. 그럼 이제 며칠이다. 그러면 그 며칠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일줄에서 이제 쭉 그 날짜를 계산해서 예를 들어 천예성이 들었다. 그러면 천예성으로 보고. 또 시의 그 시간으로 또 계산하면은 또 거기에서 또 시간 따져서 말하자면 뭐 이제 천권성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4개의 그 기운이 나타나는 그림을 보고 이제 그 기륭을 알아보는 겁니다. 조금 좀 단순하게는 보이는데 응용하시는 분들의 그걸 보면 아주 오묘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출가를 해서 참 이 암수 육자 운세법의 공부를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만을 공부를 해서 내가 그것만을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 주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깊이는 알 수는 없으나 그래서 내가 좀 공부를 해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때는 당사주에 대한 공부를 제가 조금은 했죠. 뭐 깊은 공부는 할 수 없었고 단지 나도 전체적인 계율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대에 이제 당나라 시대의 그 당사주의 공부를 하고 나서 말하자면 이제 명리학에 대한 공부를 또 하게 되죠. 왜냐하면 명리학에 대한 공부를 해서 이것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창안하고 있는 암수 육자 운세법에 그걸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사람의 기륭을 보느냐에 대해서도 또 내가 또 알아둬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학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명리학에 대한 공부도 제가 기초 이론과 나름대로 몇 권의 책들을 보게 되죠. 근데 명리학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이제 송나라 시대입니다. 말하자면 당나라 후대의 시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송나라 시대의 서자평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일종의 학설이지, 학설. 학문적 차원에서 학설인데, 그분이 쓰신 연해 자평서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일주 중심으로 해서 십신을 두었습니다. 십신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오행입니다. 오행. 쉽게 얘기해서 오행의 상생상극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행에다가 음양이 있죠. 오행에서. 예를 들어서 나를 도와주는 양의 기운과 나를 도와주는 음의 기운. 그것이 말하자면 이제 명리학에서는 비견겁재가 됩니다. 비견겁재. 비견이란 나와 어깨를 이제 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또 겁재는 뭐예요? 내 형제 나와 같은 수준의 그 형제들이 겁재에 말은 나를 겁박해서 죄를 탈취해가는 걸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비견겁재, 그 다음에 이제 식신상관. 식신상관이란 내 기운을 빼가는, 내 기운을 빼가는, 말하자면 내가 목이라면은 화의 기운이 되겠죠. 내 기운을 도와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편재정재. 내가 대상을 보고 이길 수 있는 존재들,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의 음양. 그래서 편재정재가 되죠. 그 다음에 편관정관은 나를 극하는 대상들의 음과 양의 관계를 편관정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를 도와주는 오행. 내가 목이라고 했을 때의 수생목 관계죠.
수생, 목의 관계니까 수가 목의 중심에서는 수가 오행이 나를 도와주는데 음의 관계와 양의 관계로 해서 정인, 인수로 나누죠. 그렇게 해서 십신의 작용을 이제 살펴보면서 거기서는 이제 또 월, 태어난 달의 중심으로 양남, 음녀를 가려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신묘월이다. 예를 들어서 태어난 달이 신묘월이다. 그러면 이제 양남의 경우는 신묘 다음에 오행이 뭐예요? 신묘 다음에 임진, 계사, 갑오, 을미로 가죠. 이렇게 해서 나가면서 이제 그 운세를 말하는 지지의 오행의 운세로 이제 판가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명리학을 보는데, 명리학의 그 순수한 이론은 뭐 제가 그 학설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뭐 좋다라거나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명리학의 관계는 일본이 만들어준 명리학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에야 이제 문자를 알아서, 글을 알아서 많은 분들이 말하자면 문맹에서 다 해방이 됐죠. 그러나 우리나라에 명리학이 들어오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느냐면은, 송나라 시대니까 고려조 때에 들어오죠. 고려조를 해서 2조 500년으로 해서 마지막 우리가 이제 그 나라를 주권을 잃어버린 시기에 일제 35년의 그 식민지의 시대에 들어갈 때에 막 말하자면 지금 한 1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와 민족 정신의 말살이라고 하는 그런 대전제를 놓고 일본 놈들이 우리들의 그 식자들에게, 즉 글깨나 한다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말이 대중들에게 먹혀가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왜? 글 모르는 사람이 글도 모르면서 뭐 말로만 하면 믿어주겠어요? 그래도 좀 배운 사람이, 글을 아는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지도자가 되고 남들에게 그 말을 어필할 수가 있으니까, 일본 애들이 당시에 100년 전의 식자들에게 명리학을 풀어주죠. 아주 말하자면 대대적으로 정책적으로 아주 그냥 우리나라의 전 강토의 사람들을 보내서 가르칩니다. 명리학을. 그러면서 주된 목적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주역 단계를 말하자면 말살시키는 문화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민족들이 운세를 보는 것도 전부 다 살론으로 바꿔요. 살론. 살이란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리학의 학문에다가 살론 중심으로 풀어놓은 책을 우리나라 전체 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300개 여개의 살론으로 꽉 묶어서 한국에 풀어놓은 거죠. 그것을 그대로 지금도 이어서 우리가 지금도 많으신 분들이 살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살론으로 풀어서 좋다 안 좋다였던 것이 아니라, 이 살론이라고 하는 말의 자체가 만들어준 것이 일본 놈들이란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 명리학에서 이제 중심으로 보면은 무슨 살 여러 살들이 많습니다. 예. 내가 이제 살론 중에서 또 좀 쉬운 살론을 얘기를 하면, 말하자면 그 역마살, 뭐 도화살, 뭐 폐역살, 망신살, 뭐 이런 말 우리가 흔히 들어보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요, 한번 가만히 놓고 보면 어느 누가
도화살이 없으며 어느 누가 망신살이 뻗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또 역마살 없는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자, 한 예를 들어서 역마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긴급한 통신을 위해서 어떤 일이 나면은 산에는 봉화불을 피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산과 산 연결해서 이제 봉화대가 불을 몇 개 피웠다 그러면 위급상이 말하자면 강도로서 갑을 병으로 했을 때에 어떤 위급이거나 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은 알지만 말하자면 어떤 부산에서 왜구가 침공했을 때에 봉화가 띄워주면 봉화는 산 꼭대기로 가니까 빨라지겠죠. 그럼 불과 한 두세 시간이면 서울까지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봤을 때에 이제 알 수 있죠. 지금 남쪽에서 그 위험한 봉화가 떴는데 봉화불이 말하자면 4개가 떴다. 불이 4개가 떴다는 이거 아주 위급사항이죠. 근데 봉화대에서 불이 2개만 불길이 올라왔다 그러면 요거 조금, 뭐가 급하긴 급한데 요거 조금,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실제의 사항은 누군가가 가서 전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부산에서 이제 말이 출발해가지고 말하자면 말을 타고 이제 막 서울로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 역마, 돌아다니는 이곳에서 이곳으로, 이곳에서 이곳으로 계속 말하자면 부산에서 말하자면 이제 한 2시간 뛰어서 이제 대구에도 좀 대구에서 또 충주에서 또 이 서울로 올라오는 과정으로 이 각각의 그 역마가 있죠. 그럼 거기는 역마는 이제 그 역마가 있는 곳은 말이 대기해져 있습니다. 항상 비상시에 타고 나갈 수 있는 말. 그러니까 이제 지친 말이 말하자면 이제 거기다 또 두고 또 새로운 말을 타고 또 달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 소식 한 장, 그 종이 하나 들고 말하자면 말로 듣든 뭘 하든 들고 왕이 있는 곳으로 가 그 현지의 상황을 직접 고해야 알 수 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역마라고 하는 것의 뜻은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는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고 싶어 하는 그러한 것들이 역마의 일이죠. 그러니까 역마살이란 요즘 근대적인 말로 하면은 놀러 다니기 좋아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요, 사람 치고 누가 일하고 싶어요? 누구는 응? 고생하고 싶어요? 놀러 다니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잘 살기다 바라는 거죠. 역마살이라는 자체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교묘하게 역마살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들의 어떤 그 정신을 갖다 묶어버리는 그런 짓거리를 일본 놈들이 우리에게 명리학을 전해줄 때에 그런 책을 갖다 탁 넘겨주니까 그거 보고 배우는 거 아니에요? 도화살이라고 하는 것도 도화, 복숭아 것처럼 발그레하니 이쁘다는 뜻 아니에요? 아니, 어느 누구라도 도화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보이든, 여자가 남자에게 보이든, 다 도화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왕이면 추하게 보이는 것보다 그래도 좀 세수라도 하고 분이라도 바르고 얼굴을 이쁘게 해서 남에게 보여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내가 왜 이쁘고 좋은 옷을 사 입어요? 에? 남들에게 보여질 때에 이쁘게 보여지길 바라는 마음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한 사람들의 원초적인 본능마저도 일본 놈들은 도화살이다. 말하자면 도화살 난 사람들은 말하자면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고 바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마다마다에 부는 바람이 있는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동풍이냐 남풍이냐 서풍이냐 북풍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도화살을 맞아서 남에게 이쁘게 보이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모양을 내고 다니고, 그건 본능이에요. 본능.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유야 어찌되었건 나만의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거 절대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와 너와 우리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도 나는 나대로 나 혼자 살아가, 이거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뭐 산속의 자연인들 혼자 살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살면서 산 속에만 있어 거기서만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내가 밥 끓여 먹는 그릇이 빵꾸가 났는데 그거 산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살다 보니까 옷이 해지고 낡았는데 산속에 산다고 자연인이라고 해서 산속에서 그냥 빨가벗고 살 겁니까? 누군가의 도움으로 또 내려와서 옷도 참 얻어 입든 사서 입든 또 걸치게 돼 있습니다. 산속에서 뭐 농사를 짓는다고 해봐야 그 푸성가리 말고는 뭐 있어요? 그럼 거기서 뭐 벼농사를 지어서 쌀이 생산됩니까? 응? 보리를 심으면서 보리라는 곡식이 나옵니다. 그럼 내가 지니고 있는 그 무엇과 또 바꾸든 돈을 만들어서 사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곳에 가 있더라도 혼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나 다 역마살이 있고 누구나 다 도화살이 있습니다. 또 망신살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망신을 주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다 남에게 서로 이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무언가를 취하기 위해서 아니면 욕심 부리다가 그 망신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크든 작든 인간들 본성 자체가 누구나 다 품고 있는 욕심, 크든 작든, 그래서 망신살이 또 뻗쳐서 또 남들에게 흉측한 짓도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그 명리학이 산론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일제의 잔재다. 일제가 우리나라의 문화를 말살시키고, 그 당시에 우리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말하자면 영원히 통치하고자 하는 그 욕심,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당시에 서울 안에 도심의 성벽 안에는 서울의 인구를 자기 일본 본토인들이, 물론 이제 주위의 서울 시내의 거리까지 하게 해서 한 30만 명이 이주해서 아주 그냥 평생 살 그런 계획을 꾸몄는가 하면, 평양에는 10만 명 정도 해서 또 10만에서 15만 명 정도의 사람을 살게 하는 그런, 말하자면 설계도가 다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무엇까지 바꾸라 그랬어요? 성씨 이름까지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성씨 이름. 그런데 이 일본 놈들 아니에요? 그리고 무자비하게 많은 젊은이들 끌고 가서, 징용으로 끌고 가서 얼마나 숱한 목숨들을 뺏어가게 만들었고, 또 그 젊은 처자들, 아닌 어린 소녀들까지도 끌고 가서 전부 다 그냥 못된 짓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일본 놈들이 자기들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왜 일본 놈들이
독일 사람들은 2차 대전에 망해서 끝까지 두고두고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는데, 일본 놈들은 그런 놈들이 없어요. 단 더러더러는 흉내만 내는 놈들은 있죠. 근데 진정으로 사과하고 대가리 받고 용서 비는 놈 한 놈도 없어요, 일본 놈들.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은 왕권 통치입니다. 왕권. 네. 왕권 통치하기 때문에 즉 신을 모시는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신이 가서 무릎을 꿇어야 정당한 건데 무릎 안 꿇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못이 없는 거죠. 자기들 생각으로. 우리나라를 얼마나 철저하게 짓밟았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생각하면 울분이 터집니다. 그런데 중국만 그랬나요? 아니, 참, 일본만 그랬나요? 중국은 우리나라 뭐 도와줬어요? 예? 중국이 그 역사서를 보면 사마천의 사기로 해서 거기에서 25사 역사서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 다 날조되고 조작된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 당시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되돌아보면 철저하게 역사 왜곡 전쟁입니다, 그게. 공산당이 그 홍위병들을 내세워서 문화 말살 정책을 자기네 나라만 한 것이 아니라, 왜? 자기네 나라에 있는 것들조차도 없애야 과거사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역사적 지명이나 역사적 유물들을 파괴시켜야 자기들 것이 되겠다는 그런 그 생각에 중국이 동북아 역사를 갖다, 동북아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시키는 그 작업이, 최종 작업이 문화 대혁명이에요. 왜 그러느냐면은 지금 중국 대륙에 있는 모든 산이나 지명들이나 이런 것들이요, 우리 한국에 다 있어요. 예, 무슨 산? 우리나라 다 있어요. 중국의 유명한 산, 수미산, 예, 이거 다 있어요, 우리 한국. 예. 그러면서 뭐예요? 지명까지 철저하게 바꿨어요. 우리는 순박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중국의 25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 나라는 대국이니까 대국다운 어떤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으로. 아니에요. 싹 바꿨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중자가 세상의 중심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들 하는 짓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하고 좀 우리가 좀 따를 만한 그런 나라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크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 다른 건 없어요. 자연의 이치에 밝아서 천지자연의 순환 운동과 사람들이 각자가 살아가는 자신들의 몸의 기혈 운동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이것이 같은가 안 같은가로 따져서 그것을 알므로 인한 그 묘한 힘이 지혜를 낳게 하는데, 사람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뭐 가방 크다고 다 공부 잘해요? 네? 옷 잘 입었다고 잘 사는 사람입니까?
또 시간이 됐으니 다음 시간으로 이어하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 우이야 흠